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초두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초두 효과란 첫 만남에서 느낀 인상, 외모, 분위기 등이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해서 이 대인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을 뜻하죠. 네, 바로 이 초두 효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초기 단계 중에 초기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첫인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만난 상대에게 호감이나 신뢰감을 주면 이 관계 형성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태진 MC의 첫인상이 어떤지 너무 좋았겠죠. 갑자기 예. 떠오르는데 노코멘트 저 혼자만의 그래요. 비밀로 간직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을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서로의 첫인상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본인은 또 첫인상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인상의 긍정 파워를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맞아요. 우리 매거진 투데이 첫 방송은 어땠을까요? 네. 아마도 재밌고 유익했겠죠. 자, 처음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매주 찾아가는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발빠른 리포터 강희라 리포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희라 리포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앞서 오프닝에서 초두 효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첫인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분은 이 첫인상 좀 좋게 만들기 위한 노하우 갖고 계시나요? 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깨달은 건데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은 상대방도 웃으면서 같이 인사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소 띈 얼굴로 인사를 하면 상대방도 나를 좀 왠지 호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항상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맞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직업적인 특성을 녹여서 네.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굉장히 좀 내 얘기에 참 집중하고 있구나 라면서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방송 안 할 때도 네. 네, 그러셨군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쩐지 우리 두 MC분 너무 인상 좋잖아요. 저 사실 첫인상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역시 그렇죠? 좋은 말씀 하시네요. 저도 사람 그런 잘 거죠? 본다. 네. 그렇다면 이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거 외에 이 첫인상 좋게 만드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첫인상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처음 볼 때 느껴지는 이미지를 말하죠.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에도 호감, 비호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첫인상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상대에 대한 판단은 처음 얼굴을 부딪히는 순간 결정되는데요. 그런 만큼 순간의 첫인상을 잘 가꿔야죠. 실제로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려 96% 이상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첫인상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일 텐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첫인상 어떤 것들이 영향을 끼칠까요? 오늘은 이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타인의 얼굴을 보고 매력이나 호감도, 신뢰도, 공격성 등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0.1초 미만이다. 인간의 뇌는 0.017초라는 짧은 순간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신뢰 여부를 판단한다. 0.1초, 0.017초.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이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억울하고 당황스럽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첫인상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목구비 중 가장 먼저 꼽히는 눈일 겁니다. 눈은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눈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미 스모이라고 사람들에게 아이 컨택트를 해야 해서 눈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여성들의 눈에 대한 관심은 끝도 없죠. 이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눈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손쉬운 건 바로 메이크업. 다양한 방법으로 눈을 돋보이게 하는 여성들이 많죠. 그렇다면 눈을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화장으로는 부족해야 해서 오랫동안 렌즈를 끄는데 렌즈 때문에 눈이 너무 아파서 렌즈를 또 못 하겠어요. 예뻐 보이고 싶은데 하는데
걱정이에요. 이분이 생각했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서클렌즈.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서클렌즈는 눈에 좋지 않다고 하죠. 그렇다면 서클렌즈는 어떠한 점 때문에 우리의 눈 건강을 해치는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강남에 위치한 한 안과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에 젊으신 분들 참 서클렌즈 많이 끼잖아요. 서클렌즈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렌즈를 끼면 물론 눈이 좀 커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대신 검은 자는 커 보이지만 흰자위가 빨개집니다. 그걸 이제 충혈이라고 그러죠. 충혈. 두 번째는 서클렌즈 자체가 대기 중으로부터 산소의 공급을 막기 때문에 각막에는 검은 자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각막에 염증이 생겨서 그 다음에 뭐 균이나 기생충 같은 감염에 의해서 시력이 점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결국은 각막 혼탁이 생겨서 최종적으로는 이제는 정말 잘 보지 못하는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 감염이기 때문에 감염, 충혈, 또 건조증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서클렌즈의 부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과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서클렌즈. 서클렌즈는 렌즈 테두리 표면에 두세 가지 색을 섞은 색상을 입혀 신비롭고 이국적인 눈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MZ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이런 서클렌즈의 부작용으로 눈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할 경우 시력 교정술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서클렌즈 약간 좀 심각했네요. 이분도 지금 서클렌즈를 오래 끼셔서 조금 아프시다고 하고 저도 실제로 지금 서클렌즈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건조하고 아프거든요. 아마 말씀하신 게 서클렌즈의 부작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아주 자세하게 검사를 해보고 난 이후에 서클렌즈 계속 찰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지금 눈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저희들. 그렇다면 저희들의 눈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늘 신경을 쓰는 만큼 좋은 편일까요? 그 결과를 알고 싶어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원장님에게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희라님은 서클렌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각막에는 검은 자와 이렇게 물리적인 마찰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마찰이 있으면 항상 상처가 생깁니다. 즉 검은 자 각막 위에 상처가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건강해야 될 게 약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나바르샤님은 서클렌즈 때문에 감염이 아마 생겼을 거고 감염으로 인한 각막 혼탁도 보이고 두 번째는 너무 건조했기 때문에 흰자와 검은자 사이에 신생혈관 같은 것도 생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두 분은 절대 이제 서클렌즈를 끼시면 안 되는 상황이세요. 절대 끼면 안 됩니다. 서클렌즈 안 끄면은 안 되는데 그고 싶어요. 예쁘고 아이 컨택트 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무래도 미적으로도 좀 눈이 커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한 현대사회의 하나의 포인트이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클렌즈를 끼고 싶지만 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서클렌즈 끼지 않고 눈동자가 커 보이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여성분을 만나봤습니다. 이분 역시 서클렌즈 부작용으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눈 건강 지키면서 생활 중이라고 하네요. 네, 예전에는 제가 여기 삼배간처럼 보였었어요. 눈동자가 워낙에 작아서. 그런데 서클렌즈를 오래 끼다 보니까 눈 충혈부터 안구 건조증, 결막염 이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를 자주 다녔는데 여기에서는 서클렌즈를 착용하지 않아도 착용한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게 있어서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고 그 전에는 눈을 반 정도만 이렇게 떴다면 지금은 이제 다 뜨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긍정적인 첫인상을 위한 노력, 그중 하나인 아름다운 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눈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역시 사람은 시각에 참 민감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너무 멋있는데.
맞아요. 시각적, 청각적인 요소가 93%나 차지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말투라든지 목소리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특히나 외적인 것 다양한데 음. 그 중에서도 눈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맞아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음. 저희도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때 눈에 가장 많이 공을 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크게 보일까 하면서 뭐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키우기도 네. 하고 하는데 그만큼 눈이 좀 아름다우면 반짝반짝하면 호감도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약간 여성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는 가볍지만 자연스럽게 그렇죠. 또 눈을 선명하고 또렷하게 또렷하게. 하는 게 저희도 숙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 메이크업 발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처럼 첫인상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눈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염동주 안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어서 전문의 오세요. 염동주입니다. 네, 선생님.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우리 외모 중에서도 특히나 눈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혹시 첫인상 5초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5초의 법칙이라 뭘까요? 혹시 첫인상은 5초 안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사람의 첫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빛입니다. 눈빛. 이 네. 사람이 어떤 눈빛을 가졌냐에 따라서 첫인상이 결정이 되는데 눈빛이 얼굴뿐만 아니라 사람의 전체 이미지를 이렇게 투영을 하고 있는데 눈은 마음의 창. 이런 단어가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눈빛을 보면서 좀 다정다감하게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은 참 호감형이구나. 참 이미지가 좋구나. 이런 게 굉장히 선한 눈빛이 그리고 긍정적인 눈빛이 첫인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눈빛에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확실히 그래서인지 눈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원장님도 느끼시죠? 그럼요. 요즘에 특히 눈의 미적인 부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 메이크업, 서클렌즈, 또 눈 성형과 같은 눈에 대한 미용 시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강일아 리포터가 만난 이 여성분께서도 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두 분을 만나 뵙고 왔는데 한 분은 네. 또 외국 분이셨어요. 어. 자신의 꿈을 위해서 눈을 예뻐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국적을 막론하고 모든 여성은 눈이 예뻐 보이길 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또 그만큼 신경을 미처 못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이제 원장님 이야기 중에 서클렌즈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이 서클렌즈 어떤 건지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미용 목적의 컬러 렌즈가 2000년대 초반 때쯤에 연예인분들이 정말 많이 착용하고 오셨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유행이 됐었는데 맨 먼저 등장한 게 렌즈의 테두리에 염색이 된 렌즈. 이게 바로 서클렌즈입니다. 그래서 서클렌즈를 끼게 되면 눈동자가 굉장히 커 보이고 또 또렷해 보이는 효과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서클렌즈를 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미용적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서클렌즈가 문제가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걱정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런 서클렌즈는 일반 투명 렌즈에 비해서 색을 내기 위해서 그 착색을 하는 염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껍습니다. 즉 겹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각막이라는 구조는 산소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대기 중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데 두꺼운 게 막아버리면 그만큼 산소 투과율이 줄어들게 되겠죠. 항상 우리가 삶은 산소가 중요한데 눈 자체는 굉장히 신선한 산소를 원하는데 그게 이제 투명 렌즈도 막고 있는데 이 서클 렌즈는 염료 때문에 더 두꺼운 더 막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게 가장 이 서클 렌즈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조하구나. 뭐 눈이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저는 사실 염증도 좀 자주 생기고요. 뭐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강일아 리포터가 만난 그 여성분들도 조금 꺼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사실 저도 지금 서클렌즈를 끼고 있는데 이런. 맞아요. 그 방송인들이라면 눈이 아무래도 좀 예뻐 보여야 하니까 그쵸. 필수템으로 좀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오래 끼다 보면 눈도 건조하고 아프고 이런 거 다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두 여성분들도 그래서 그런지 이 서클렌즈 착용만큼은 좀 삼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안 좋은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저희 딸이 이제 12살, 이제 뭐 사춘기 학생인데 서클렌즈를 끼고 싶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해요. 근데 좀 자라나는 청소년인데 이제 아빠 된 마음으로서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제 눈이야 뭐 거의 다 썼지만 이게 MZ들, 어린 친구들에게는 확실히 좀 맞아요. 주의해야 될 점이 분명히 더 있죠. 그럼 이제 특히 청소년들은 서클렌즈를 너무 오래 낍니다. 첫 번째. 아. 두 번째는 잘 때도 안 빼고 아. 끼고 잡니다. 또 세 번째는 렌즈를 보관하고 세척할 때 우리가 렌즈를 살 때 안과에서만 이 렌즈를 팔았다면은 구입할 때 이렇게 세척하고 보관해야 되는 주의를 잘 들을 텐데 일반 이 렌즈가 렌즈 가게에서 팔기 때문에 그냥 사기만 할 뿐이지 렌즈를 어떻게 세척하고 보관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주의사항을 듣지를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끼리 바꿔 끼기도 하고 오래 끼기도 하고 그냥 뭐 관리도 대충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또 워낙에 뭐 따님 용돈 많이 주지 못하시죠? 예. 어떻게 이 하셨어요? 친구들은 돈을 받으면 나름대로 써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값싼 거. 맞아요. 또 값쌀수록 좀 질이 낮거든요. 그 음. 질 낮다는 얘기는 염증이 잘 생길 수 있고 또 산소 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값싼 렌즈를 찾다 보면 눈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용돈을 좀 두둑하게 주자. 특히 서클렌즈를 끼는 친구들에게는 네. 용돈을 주면서 야 렌즈는 비싼 거 사. 요는 한 가지의 이런 약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야 너 다른 데서 렌즈를 좋은 거 살 테니까 내가 이번 달에 너한테 10,000원 더 줄게. 렌즈 좋은 거 사. 좀 네.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건강과 생각합니다. 직결된 거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아무리 좋은 렌즈를 끼더라도 이걸 관리를 잘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될 텐데 그 문제가 지속될 경우 좀 눈에 미치는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클 렌즈는 그 렌즈 안쪽의 표면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표면 자체가 매끄러지 못하면 기스를 잘 일으키겠죠. 그래서 눈에 만약에 기스가 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균이 잘 들러보게 됩니다. 그럼 세균이 들어보게 되면 이제 감염이 생기는 거죠. 네. 감염성 각망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심지어 우리가 눈을 비비거나 이러면 기생충이 또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각막 교양이라는 교양이 우리가 어떤 조직이 깊게 파이는 걸 교양이라는데 각막 교양까지 진행이 되면 굉장히 치료가 힘듭니다. 특히 아칸토 아메바라는 기생충은 우리가 보통 렌즈를 꼈을 때 450배나 더 감염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구나. 그럼요. 물과 토양에 잘 서식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세척하는 수돗물 그리고 렌즈 보관하는 보증에도 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세척도 수돗물로 하되 마지막으로 이렇게 렌즈 세척액을 사용하고 보관액도 며칠 쓰면 안 됩니다. 한 번 쓰면 또 깨끗하게 렌즈통 세척하고 보관액 새로 해가지고 그렇게 깔끔하게 보관하는 게 이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균 감염이 제일 무서운 부작용이고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부작용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위생 관리만 철저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서클렌즈를 오래 착용하면 정말 산소 부족이 허덕이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니까 허덕이는데 여기에 만약에 안구 자체가 건조해지면 정말 설상가상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충혈이 되고 이 충혈이 되다 보면 우리가 각막이라는 혈관이 없는 구조는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뭐 신상 가방 이런 건 다 좋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에 생기는 신생 혈관은 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 기존에 있는 혈관들이 역할을 못해서 옆에 신생 혈관이 생기는데 생기는 까지 좋은데 이런 신생 혈관은 다 가늘입니다. 가늘 혈관들은 피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출혈도 많이 생기고 만약에 각막 주변부에 신생 혈관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눈 자체가 또렷하게 안 보입니다. 작아 보이고. 즉 우리가 크고 또렷한 눈동자를 위해서 서클렌즈를 꼈는데 오히려 그 각막 주변부에 신생 혈관이 생기게 되면 눈도 작아 보이고 또 눈 동자가 좀 흐리멍텅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정반대 결과를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점은 이 신생 혈관에 노후 많이 생겨서 중심부까지 침입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내가 20살 넘으면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을 통해서 안경을 벗겠다라는
니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수술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20살 이후에 안경과 렌즈를 벗고 시력 교정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렌즈, 특히 서클 렌즈 끼는 거, 관리하는 거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을 워낙 쉽게 잘해주시니까 네. 그 부작용이 더 확확 와닿는 것 같아서 맞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얼른 눈 관리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결국에 가장 좋은 거는 이 서클 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거겠네요. 물론입니다. 이 서클 렌즈 착용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서클 렌즈를 착용 이유가 아주 크고 맑은 눈동자를 원하신다면 또 다른 방법, 눈동자 시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눈동자 시술은 서클 렌즈와 관련된 각막이 아닌 흰자위, 결막 밑에 아래 공간에 아주 얇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링을 삽입하는 시술인데요. 이 링 자체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끔 다양한 크기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안전. 이 링 자체가 식약처의 승인, 허가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서클 렌즈로부터 조금 고민이 많은 분들이라면 시술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눈에다가 하는 수술하면은 시력 교정술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병행도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력 교정술은 각막이나 검은 자위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각막의 모양을 조금 얇고 평평하게 하는 시력 교정술 방법이고 그리고 이 눈동자 시술은 검은 자위가 아닌 흰 자위, 결막 아래쪽에 삽입하기 때문에 위치도 다르고 그리고 뭐 전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동시도 가능하고 또 따로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눈 건강을 신경을 특히나 요즘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정말 많이 보시고 맞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도 많이 보시는 네. 그런 분들 위해서 좀 팁 하나 전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현대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편이지만 눈 자체는 더 혹사를 당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이런 전자기기 때문에 굉장히 눈도 힘들고 그죠. 특히 청소년들은 오늘 말한 이 서클 렌즈가 굉장히 눈의 건강에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눈은 다른 장기와 달리 아주 사소한 상처나 염증이 생기면 결국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도 중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자외선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안구 건조증이죠. 내 눈이 많이 건조하다, 피곤하다 할 경우에는 따뜻한 찜질, 수건 같은데 따뜻하게 해서 한 10분 정도 찜질을 하고 또 인공 누유액 같은 걸 써서 눈을 좀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키가 크면서 근시가 진행이 되는 이런 어린이들 그리고 40대 중반 지나서 노안이 생길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 동안마다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통해서 혹시나 눈 나빠지는 걸 어린이들이 조금 더 예방하고 그다음에 노안이나 또 녹내장, 황반 변성 같은 그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가 그 치료,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안과를 늦어도 1년에 한 번은 아마 좀 검진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이런 습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현대인들의 눈 건강 정말 중요하게 관리를 그럼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염동주 원장님 그리고 강일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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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은요, 이 첫인상을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한 방법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타깝지만 참 네. 외모의 비중이 높아요, 첫인상에 있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특히나 호감 가는 얼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 절대 해쳐서는 또 안 되겠고요. 맞아요. 아무리 중요한 게 있다고 해도 건강만한 게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본인 건강 잘 챙기면서도 더 나은 인상 만들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매거진 투데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